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서입니다. 여러분 전기기사 필기 잘 공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필기 교과목에는 총 5과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목이 바로 회로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회로이론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해해야만 전기 자기학이라든지 전기기기 그리고 전력공학까지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기사 필기를 비롯한 전기 자격증을 공부할 때 항상 회로이론을 먼저 공부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이런 회로이론이 아무래도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콘텐츠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콘텐츠는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이 회로이론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 여러 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념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지지 말고 연습용지 하나만 꺼내셔서 한번 따라 적어 보신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으로만 시청하셔도 저렇게 푸는구나, 저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볼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념은 바로 합성 저항입니다. 합성 저항이 뭐죠? 그렇죠.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 이때 직렬 연결이 있고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손잡고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항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저항에 또다시 손에 손잡고처럼 이런 식으로 저항이 여러 개가 연결된 것을 직렬로 연결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때 저항 하나의 크기를 R이라고 한다면 이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렬 연결해서 그냥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합성 저항은 4R의 단위는 ohm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것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병렬이라고 하는 건 또는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짜장면 또는 짬뽕을 먹을 거야 이러면 뭐예요? 짜장면 먹을 수도 있고 짬뽕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택지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라고 했을 때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쪽으로 나눠지고 이쪽으로 길이 나눠질 때 회로가 나눠지는 거죠. 저항이 길당 하나씩 존재하고요. 이 저항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점과 끝점이 서로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저항 하나의 위쪽에 있는 저항을 R1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저항을 R2라고 한다면 이때 합성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역수를 더해줍니다. 먼저 그 다음에 그거의 역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각각의 역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전체의 합을 한 번 더 역수를 취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성 저항으로 이렇게 두 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자, 이렇게 식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합분의 곱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저항이 합성 저항으로 나타내야 된다, 병렬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역수의 역수 안 하더라도 합분의 곱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항이 하나가 더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하나가 더 늘어난다든지 한다면 우리가 이 식은 활용을 못하고 이렇게 전체의 역수를 취해주는 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합성 저항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기 전 전류계 10A가 측정되었다. 스위치를 닫은 후에는 몇 A가 측정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로가 이렇게 주어졌었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스위치를 닫은 후라고 명시하고 있네요. 스위치가 어딘가 하니까 이곳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자, 이 부분에 있는데 스위치를 닫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쵸? 길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문제에선 생략이 되었지만 회로가 전부 이어져 있어야지만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즉 중간에 길이 끊기지 않고 다 이어져 있어야지만 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면 여기에 어떤 전원이 있겠죠. 전원 V라고 하는 전원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공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맨 처음에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는 어때요? 전류가
이렇게 나눠서 흘러서 다시 모여서 이렇게 위쪽으로만 지나갑니다. 이해되세요? 아래쪽으로는 왜 못 가죠? 그쵸. 이 스위치가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려고 해도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은 후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가는데 결과적으로 아래도 가고 위로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위치를 닫은 후와 닫기 전이 이 전류값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닫기 전에는 이 12옴의 저항이 무시되고요. 닫은 후에는 12옴의 저항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저항값이 달라져서 결국에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를 문제에서 줬습니다. 닫기 전에 전류를 10A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네요. 스위치를 닫기 전에 합성 저항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닫기 전에는 이 두 개의 저항이 어때요?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두 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합분의 곱으로 구한다 했죠. 그래서 3 플러스 6 분의 3 곱하기 6이 되어서 합성 저항은 2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저항이 그냥 하나의 2옴짜리 저항인과 있는 것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 4옴이라는 저항만 현재 유효하잖아요. 스위치를 열어놨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2옴,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는 4옴이 있습니다. 그러면 2옴의 저항과 4옴의 저항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는 것과 같으니까 합성 저항은 얼마가 돼요? 2 더하기 4, 6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전류가 10이고요. 여기에 저항이 6옴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옴의 법칙에 의해서 V,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 됩니다. 그러면 전류는 10A고요. 저항은 6옴이니까 이 전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60V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닫은 후에서 이제 전류가 중요하니까 닫은 후를 보겠습니다. 일단 전압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닫은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12옴의 저항이 추가가 되는 것과 같으니까 여기는 마찬가지로 2옴이 될 것이고 이쪽에는 아까는 4옴이었는데 이번에는 4옴과 12옴이 병렬로 접속되어 있죠. 그래서 합분의 곱으로 해주면 됩니다. 4 플러스 12분의 4 곱하기 12가 되어서 여기는 3옴이 되어요. 그러면 2옴과 3옴이 직렬로 연결된 것과 같으니까 두 개 합은 5옴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옴의 법칙에 따라서 I는 R분의 V란 말이에요. 그래서 V는 아까 전에 60으로 구했고 저항은 방금 5옴이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전류값이 12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KCL과 KVL이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KCL이라고 하는 것은 키르히오프 커런트 로우라고 해서 우리 키르히오프의 전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KVL은 볼테이지예요. V가. 그래서 키르히오프의 전압 법칙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편의상 전류를 KCL, 전압 법칙을 KVL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KCL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톨게이트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톨게이트, 고속도로 톨게이트 길 아시죠? 보시면 자동차가 왼쪽에서부터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올 때, 자, 여기 차가 5대가 들어옵니다. 어떤 차는 서울 방면으로 2대가 가고요. 어떤 차는 부산 방면으로 3대가 간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간 차는 결과적으로 나온 차의 이 합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을 기준으로 들어간 것과 나간 것의 대수합이 서로 같게 되는 겁니다. 전류도 똑같습니다. 전류도 회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자, 이런 전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갈래로 아까처럼 선이 나누어졌어요. 여기 저항이 있고 이쪽에도 저항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저쪽으로 나가는 건데 전류가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10A가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쪽으로는 4A의 전류가 흐르고요. 아래쪽으로는 6A의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4A, 6A가 그대로 흘러서 결과적으로 이 지점으로 오면 다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르히오프의 제1법칙, 전류 법칙은요, 이 10A라고 하는 전류가 이렇게 나눠졌을 때, 즉 들어간 것과 나간 것의 이 기준점으로 해서 대수합이 동일하다라는 것이 KCL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VL은 이제 전압 강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것은 가는 길목에서 어떠한 저항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저항이 있을 때 이 저항에는
저항을 가지고 있겠죠. 그쵸? R이라는 저항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때 회로에 I라는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저항에서는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전위가 생기게 됩니다. 이 저항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V라고 적고요. 옴의 법칙에 의해서 I, R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예시를 들면 여기 220V의 전원이 있어요. 그런데 가는 길목에 이렇게 저항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원으로부터 뭐가 공급됩니까? 그렇죠. 전류가 공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길은 하나잖아요. 이쪽으로 간다라고 전류를 가정을 하면 길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항이 있을 것이고 R1, 여기에 있는 저항이 있을 겁니다. R2. 자, 그러면 이곳에 전류 I가 흘렀을 때 여기에서는 V는 IR에 의해서 IR1이라는 전위가 발생할 것이고, 여기에서도 전압 강화가 IR2라고 하는 전압 강화가 발생할 겁니다. KVL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급된 전원, 여기서는 얼마예요? 220V라고 하는 전원이 깎아먹는 전압의 합과 같은 겁니다. 즉 공급되는 전원의 합은 소비되는 전원의 합과 같은 것이 KV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CL은 뭐라고요? 전류, KVL은 뭐라고요? 전압.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A, B 단자에 200V를 가해 줬을 때 이 저항 2옴에 흐르는 전류, 문제에서 I1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I1을 구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이 2옴에 흐르는 저항이 전류니까 결국에 전체 전류를 구해주고 이 전류가 I1과 I2로 나눠져서 흐르게 되는데, 이 나눠져서 흐를 때 이것을 어떤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KCL을 적용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들어간 전류의 합은 나간 전류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 전류가 이렇게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요. 전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RTH라고 하는 합성 저항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자 쪽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기 맨 처음에 등장하는 직렬로 접속된 저항이 있습니다. 2.8을 더해 주고요. 자, 이것은 뒤쪽에 있는 2옴과 3옴이 서로 어떤 접속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렇죠.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니까 병렬 접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이라고 해서 합성 저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4옴이 나옵니다. 깔끔하게 떨어지죠? 자, 그러면 전체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자, 옴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입니다. 자,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4옴으로 구했고요. 전압 200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전류 50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이쪽에 50A가 흐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50A가 KCL에 의해서 이곳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나누어서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옴의 법칙에서 이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저항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류가 곧 이 저항에 비해 반대로 반비례해서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저항의 비를 2대 3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여기 R1 대 R2가 2대 3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I1 대 I2는 3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50%라고 할게요. 50% 중에서 30%는 I1, 20%는 I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50A잖아요. 그럼 이걸 5등분하면 얼마예요? 10A씩이에요. 그러면 I1 쪽은 3개의 크기 정도, I2 쪽으로는 2개의 크기 정도가 흐르게 되니까, 자, 50A가 여기는 30A로 흐르고 이쪽으로는 20A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30A로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자, I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류에다가 저항에 비해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럼 2 플러스 3분의 남의 거, 옆에 있는 이 3옴의 저항을 분자에다 써주는 겁니다. 자, 이때 I라고 하는 건 50이라고 했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 30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I2는 자연스럽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A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KCL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KVL은 아까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그 그림 있잖아요.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공급되는 전원의 합은 각각 저항에서 또는 각각의 이런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의
합과 같은 것입니다. 공급과 소비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개념은 바로 휘스톤 브릿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휘스톤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로를 일컫는 것인데요. 어떤 회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저항이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에 어떠한 검류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기라고 보시면 돼요. 계측기. 자, 그런데 우리 휘스톤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이쪽의 저항을 A라고 하고요. 이쪽의 저항을 B라고 하고 이쪽의 저항을 C, 이쪽의 저항을 D옴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휘스톤 브릿지라는 것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로에서 이 양 대각선의 저항의 곱이 이쪽 양 대각선의 저항의 곱과 같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의 전위와 이쪽 점의 전위가 같아져서 결국에 이 검류계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AD는 BC일 때 이 검류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휘스톤 브릿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검류계 대신에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가 저항을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R이라고 하는. 그런데 마찬가지로 A와 D가 곱해진 것과 B와 C가 곱해진 것이 서로 같을 때 여기 가운데의 전위가 같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위가 같아져 버리니 전류의 흐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저항은 마치 제가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과 같은, 즉 개방한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휘스톤 브릿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통해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I라고 지금 문제에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I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해야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전압을 그 합성 저항으로 나눠줘야지 전체 전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아니라 이 전체 전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I는 R분의 V에서 합성 저항 R과 전압 주어진 3V를 대입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대각선의 곱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자, 2옴과 2옴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4옴이 되죠. 그쵸? 자, 4옴과 1옴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마찬가지로 4옴이 됩니다. 우리가 대각선을 곱해봤는데 대각선의 곱이 같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했죠? 그렇죠. 이 가운데에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냥 오픈시킨 것과 같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과감하게 지워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전류가 플러스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흐르는데 KCL에 의해서 위로도 흐르고 아래로도 흐릅니다. 맞습니까? 자, 위쪽으로 가는 경로를 보니까 2옴과 4옴이 어떤 연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전에 이 가운데 있던 것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직렬 연결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것의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6옴이 되는 거예요. 2 플러스 4는 6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도 보시면 1옴과 2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 하면 3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6옴, 여기가 3옴이잖아요. 그러면 6옴과 3옴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합분에 곱하면 6 플러스 3 분의 6 곱하기 3이 되어서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2옴이 됩니다. 2옴.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저항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옴이 되는 것이고 이쪽에 아까 전에 맨 앞쪽에 1옴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성 저항은 1 플러스 2가 되어서 3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전체 전압은 3V였고요. 방금 전체 저항이 3옴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전류는 3분의 3, 1A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전류가 이제 1A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숫자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형태가 유사하게 계속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배웠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신다면 비록 오늘 배운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쉽고 그럴 수 있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으쌰으쌰하면서 힘차게 나아가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회로이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본 개념들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기초가 되면서도 중요한 것들이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잘 챙기셔서 앞으로의 공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좋은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